자, 86번이다. BG1 활성산소와 산화 방지제인데 심심찮게 나오지? 지금 천재 1권도 여러 번 나왔었고 EBS도 여러 번 나오는데 요즘은 좀 뜸한데 근데 옛날에 정말 많이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EBS는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건데, 활성산소와 산화 방지제는 뭐 도전 골든벨에도 되게 잘 나오고 한번 나왔었는데, 내가 직접 거의 안 보는데 볼 때 나온 적도 있었고, 이 원리를 조금 알아두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활성산소와 산화방지제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활성산소는 나쁜 거고 산화방지제는 이걸 막아주기 때문에 좋은 거다 하는 것보다 이따 그림으로 보여줄 텐데, 이 원리를 좀 알아두어. 원리가 비문학 나오면은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어떻게 안티옥시던트가 막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보면 될 것이고, 근데 영양제 뭐 이런 것들, 이건 지금 영양제가 아니라서 그런데, 영양제 집에서 보면은 혹시나 뭐 베타캐로틴, 라이코펜, 뭐 안티옥시던트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게 좀 산화 방지제거든. 노화를 방지해 주는 그런 건데, 이거는 우르사라 가지고 노화 방지 이건 없는데 집에 한번 찾아봐봐. 라이코펜, 베타캐로틴 또는 뭐 또 뭐 한 게 뭐 있더라 하여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항산화제라고 하지. 산화를 방지해 주는 건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쭉 그 원리를 좀 볼게. 자, 산소가 몸에 들어와. 산소가 몸에 들어오면은 일단은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 산소가 몸에 들어오면 산화가 생기거든. 산화는 뭐냐면 탄수화물과 지방과 결합하여서 산화, 이제 태워서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몸에 들어. 운동할 때 산소 들어오면은 그 지방을 태우잖아, 맞지? 태워가지고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것이야. 이래서 탄수화물과 지방과 결합하여서 산화를 해. 그래서 산화라는 것은 태워서 분해시키는 거지. 그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산소는 소멸되거든. 이 산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영어로 불태우는 거니까 이게 옥시던트라고 하잖아. 그래서 탄수화물을 태우고 지방을 태우면서 우리가 몸이 다시 한번 또 운동을 하면은 날씬해지고, 그 운동할 때 산소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여서 이제 자기 본분을 다 하고 나면은 소멸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얘들이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본분을 다 하고 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산소, 음식물은 당연히 탄수화물과 지방이잖아. 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잔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해산소가 되거든. 이걸 활성산소라고 해. 그러니까 뭐 운동에서 들어오든 아니 음식물을 넘을 때 또 호흡할 때, 그 산소는 호흡할 때 들어오는 거잖아. 산소의 성분은 공기 성분인 거야. 공기 성분은 질소 80, 산소 20,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주로 이제 또 담배 필 때 흡입하잖아. 여러 가지 이제 활성산소 생기는 요인들은 되게 많다고 해. 어쨌든 활성산소 자기 역할을 다 한 뒤에 산화되어서 대부분 소멸되면 괜찮은데, 이게 남아가지고 자기가 뭐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산소가 잔존해서 유해산소가 되면서 이게 활성산소라고 해. 이 활성산소가 뭐 그냥 프리 레디컬 하기도 하고 옥시전 프리 레디컬 해서 얘는 무조건 나쁜 거야. 따라서 옥시전 프리 라디칼,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쓰면 안 되겠지. 뒤에 이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활성산소가 기능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끔씩 이제 한 10%, 한 5% 좋은 기능도 해. 가끔씩 좋은 기능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반전 요인이 있거든. 병균을 공격하여서 활성산소가 남아가지고 얘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공격하는지 이따 보여줄게. 활성산소가 남아가지고 병균을 공격하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하면은 좋네. 산화해서 몸에 이제 지방을 태워주고 대부분 소멸되어서 좋고, 남으면은 얘가 병균 공격하면서 좋고. 이런데 왜 이게 X냐면은 이게 병균 공격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뭐냐면은 과유불급하지. 이게 너무 심하게 돼요. 항상 과유불급 문제야. 이게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얘들이 이제 암물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 기능이 뭐냐면은 얘들이 바로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정상세포, 병균을 공격하고 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고 탄수화물 태우고 산화되어서 이제 소멸하면 되는데 남아서 또 병균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끝내면 되는 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 이상이 전부 다 정상세포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미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 대부분이 바로 활성산소 그것 때문인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암을 이제 막아야 되겠지.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능이겠지. 근데 그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이 활성산소를 막을 수 있는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거는 또 어떤 기능이, 어떤 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안티옥시던트, 지금 말하게 될 이제 바로 이게 산화 방지제 또는 항산화제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광고 보면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뭐 무슨 영양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암 예방 노화 방지거든. 어머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암 예방 노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화 방지제가 필요한 그 영양제를 먹어야 돼. 그럼 너희들은 이제 어버이날 때 어머니한테 이제 영양제를 드린다면은 거기 꼭 안티옥시던트가 포함된 그 영양제를 드려야 되겠지. 그 영양제가 딱 성분표에 있어. 하여튼 서플먼트 팩트인가?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제 성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안에 그 영양제의 성분이 있거든. 거기 베타캐로틴 또는 뭐 라이코펜 또는 니코틴이 아니고 안티옥시던트 이런 게 포함된 걸 먹어. 볼게. 그럼 산화 방지제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과일과 채소인 거야. 근데 과일과 채소를 하면 뭐 많이 먹을 수 없잖아. 우리 보통 그 귤을 한 개 먹는데 귤을 한 300개인가? 이제 우리가 그거 한 개 먹으면 그 비타 500인가 한 개 먹으면 귤 30개인가 먹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일과 채소를 이빨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영양제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영양제를 만드는 거야. 그 영양 성분을 먹기 위해서 영양제가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라고 이거 백그라운드 일본에 있는데 이게 영양제라고 해. 근데 문제는 영양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을 알겠지? 산화되어서 분해돼야 되는 태워지고 끝내야 되는데 남아가지고 병균 공격하는데 이게 또 남아가지고 과열불급하다 보니까 정상세포 공격해가지고 암을 유발하게 되고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산화방지제를 먹고 항산제를 먹고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그걸 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근데 그걸 과일과 채소로 이제 대부분 항산화제는 과일과 채소에 되게 많아. 근데 그런 걸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영양제를 만들어서 먹겠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알겠어.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는가 이 말이겠지. 자, 한번 볼게. 자, 부작용이 있다. 영양제에 대한 부작용인데 과일과 채소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 영양제의 부작용이야. 이 영양제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요즘 이게 되게 잘 나온다. 비문학으로 이게 리덕셔니즘 해가지고 이게 환원주의라거든.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 책을 따 보면은 환원주의로 이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구제에 되게 잘 나와. 환원주의라는 게 환원주의로 보면은 암과 노화를 오히려 유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어서 암과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영양제가 부작용으로서 암과 노화를 오히려 유발하게 되는 게 이게 환원주의적 입장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인데 이게 실제로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이게 뭔지 이따 보여줄게. 요까지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인 거야. 그럼 이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내용도 있다 할 것이고, 자 이제부터 볼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게 산화방지제가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암 노화를 유발하는 게 어떻게 이런 원리가 되는가, 그걸 설명해줄게.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내가 그 다음 슬라이드 만든다고. 그 다음 슬라이드구나. 어쨌든 여기 쭉 보면은 그 서플먼트 팩트 보면은 성분표거든. 영양 기능 정보인데 여기 쭉 보면은 뭐 여기 보면 대놓고 나오지네. 안티옥시던트 믹스라고 돼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산화 방지제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 쭉 보면은 어디 있냐? 쭉 보다 보면은 뭐 없냐? 아까 봤는데 분명히 여기 있지. 바이타민 A 보면은 뒤에 베타캐로틴이거든. 이 베타캐로틴이 또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베타캐로틴 또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엽산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나중에 임신하면은 엄마들이 이제 먹는 게 엽산인 거고 아기를 위해서 어쨌든 칼슘이 빠지니까 먹는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안티옥시던트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성분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고 이제 고르도록 하면은 좋을 것이야. 괜히 딴 거 고르지 말고 이렇게 이런 게 베타캐로틴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이거 안티옥시던트 이런 게 들어있는 걸 고르면 될 것이야. 일단은 그 다음 거 볼게. 자 여기서 내가 엄청나게 정말 슬라이드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 자 봐, 이게 활성산소야. 이게 정상세포거든. 아까 말했잖아.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병균을 공격해서 병균을 죽이면 괜찮은데 이게 또 남아가지고 이 정상세포 공격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나오잖아. 뭐 체인 리액션이라고 연쇄 반응인지 볼게. 이 활성산소는 항상 전자가 한 개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근데 부족한 부분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이 만일 이게 부족한 부분 없으면 다 소멸되는 거잖아. 소멸된 남았을 경우에는 항상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 부족한 부분을 활성산소는 자꾸 채우려고 해. 채우려고 하는데 자기는 못 채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이거를 빼앗아 오는 거야. 빼앗아 와서 얘가 또 전자가 한 개 부족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상세포는 전자가 빼앗겼지 맞지? 근데 활성산소 한 개 아니잖아. 여러 개니까 정상세포를 뭐 다 뺏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정상세포는 또 다시 한번 자기가 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자를 또 옆에 있는 놈한테 또 이제 갖고 오는데 이미 얘가 이 색깔이 뭔지 알겠지? 색깔이 이미 여기서 이 정상세포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얘가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기는 순간 얘 자체가 이미 순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자동차를 샀잖아. 사면 엄마가 새 차 샀는데 그걸 차를 그냥 때려 박았어. 박았잖아. 박으면 이제 박아서 뭔가 쑥 들어갔어. 그거를 이제 판금을 해가지고 이쁘게 뽑으면은 빼내면은 똑같아지잖아, 맞지? 똑같아진다고 안에가 안 썩은 거냐? 이미 박았기 때문에 순정은 아닌 거야. 이미 한 개 박았기 때문에 그 겉에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얘는 이미 이제 그 데미지를 입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정상세포를 빼앗기는 순간, 정상세포가 전자를 빼앗기는 순간 얘는 이미 여기서 한번 손상이 된 거야. 손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다한 걸 뺏어와도 이미 여기서 데미지를 입은 것이야. 그 다음에 얘는 또 마찬가지 옆에 있는 것도 뺏어오거든. 그럼 옆에 있는 건 또 데미지를 또 입은 거야. 그럼 또 옆에 또 뺏어오는 거야. 또 뺏어오면서 계속 연쇄, 체인 리액션, 뺏어오고 데미지 생기고, 뺏어오고 데미지 생기고, 또 뺏어오는 거야. 또 뺏어오고 데미지 생기고, 또 뺏어오고 또 데미지 생기는 거지. 이렇게 계속 하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세포들이 순정이 남는 게 아니고 이제 전자를 채워서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전부 다 하나씩 데미지를 다 입게 되는 상황이라고. 거기서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막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이제 쑥 정상세포가 있잖아. 그럼 얘가 당연히 얘기를 또 뺏어올 것이야. 또 뺏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산화방지제가 여기에 싹 우리가 이제 처먹잖아. 처먹으면은 산화방지제가 들어오는 거야. 얘가 산화방지제야. 산화방지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얘가 잘 봐. 얘가 산화방지제인데 얘가 전자를 줘. 그럼 얘는 채워졌지? 데미지 입었지만 전 채워지긴 채워졌었어. 또 얘가 아니면 얘가 또 얘 공격할 거 아니야. 또 얘 뺏을 거 아니야. 또 뺏어올 거 아니야. 얘는 이제 얘를 줬지. 그럼 얘는 부족하지. 그럼 얘는 또 뺏어와야 되겠지. 뺏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정상세포를 뺏어오려고 하는데 뺏어오지 않고 다시 되돌려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산화방지의 기능은 자신의 전자를 주는데 전자를 다시 뺏어오지는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얘들은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하잖아.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 산화방지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러한 일을 다 하면은 그거로 다 끝나는 거야. 얘들은 세포 분열 얘는 모르겠고 분열 하는데 얘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산화방지의 기능이 있지. 이 체인 리액션을 전부 다 주고 여기서 또 얘를 뺏어오면은 얘는 당연히 또 정상세포가 데미지 입을 텐데 데미지 입지 않고 이 연쇄 반응에 대한 최종으로 얘가 종료되는 이유는 얘가 더 이상 이 알을 뺏어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또 이제 각자 세포 분열을 하겠지. 근데 얘는 세포 분열을 하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치고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방지가 되게 좋은 거지. 요 반응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 산화방지의 기능을 말하는 거지. 이거지. 결국에는 산화방지라는 것은 이제 얘 다 데미지 다 입었잖아. 데미지 싹 입었잖아. 근데 얘는 데미지 안 입잖아.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어줘야지 연쇄 반응을 자꾸 중지시키는 거야. 자기가 종결시키는 거야. 자기 앞에서 그게 딱 끝나는 거거든. 산화방지의 기능은 뭐냐면 자기의 전자를 내어주지만 뺏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연쇄 반응을 중단시키며 한 개 더 있다면 얘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자기 그냥 안에서 다 끝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낼 것이야. 따라서 어떻게 이 연쇄 반응을 끝내며 산화방지제가 또 노화를 막게 되는지 이 원리를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내가 이거를 백그라운드 이거는 마지막까지 넣을까 말까 하다 자료는 있거든. 넣지 않았는데 이게 환원주의라는 건데 환원주의와 그 다음에 시스템적 사고라고 해. 근데 시스템적 사고라는 말은 요즘 다른 말로 좀 쓰이더라고. 환원주의는 뭐냐면은 즉 복잡하고 개념을 복잡한이다 못하났다. 복잡한 개념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 낮추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구조가 복잡한데 이 구조가 섞여 있고 얽혀 있고 막 얽혀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딱 빼가지고 그다음에 그 기능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동설 보면은 되게 복잡하잖아, 맞지? 근데 천동설은 너무 복잡하니까 요것만 싹 빼가지고 그 다음에 요 기능만 딱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딱 그거만 보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연결 상황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가다가 막히니까 뭐 결국에는 그 뭐였지? 결국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맞아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퍼즐 풀이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서 과학혁명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게 이제 과학혁명 구조가 생기는데 퍼즐 풀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마찬가지지. 환원주의는 이제 개념들을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봐서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 결정타는 뭐냐면은 그게 전체에 대한 상호작용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환원주의의 반대가 시스템적 사고라는 건데 시스템 전체를 보자는 거야. 이게 전일주의라고 해. 그러니까 환원주의의 반대가 전일주의인데 전일주의는 잘 안 나오고 보통 이제 환원주의랑 시스템적 사고란 말이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지. 그러니까 세계는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체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호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인 거야.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일종의 뭐랑 똑같냐? 일종의 우리가 보는 사회 실제론과 비슷하지? 실제로 사회가 존재한다. 단순히 S는 시그마 펄슨이 아니고 소사이티는 시그마 펄슨 플러스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이제 영양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복잡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이 성분이 빛을 발하게 된다. 그 말이겠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전체를 이루는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 상호 유기체, 유기체니까 또 생멸의 역사 나오잖아. 이런 것들 그 토인비 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지. 만약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귤이야. 귤 안에 D라는 성분이 있는데 D라는 성분이 이제 산화 방지제 암을 유발하는 거야. 그 A, B, C, E, G, F도 다 좋긴 좋은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산화 방지가 있는 게 귤에 있는 D라고 치자고. 그러면 귤에 있는 D는 이 성분 D 성분 자체만으로 이제 산화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환원주의는 이거거든. 환원주의는 D 자체만으로도 성분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전일주의란 거 시스템 사고는 뭐냐면은 시스템 전체가 작동해야 돼. 그러니까 A는 또 뭐 B와 A는 E와 그 다음에 얘는 얘와 깜빡깜빡이지. 이렇게 상호 복잡한 관계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D까지 왔어. 이렇게 왔을 때 이때 D가 뭐 한다? 기능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D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A와 B와 E와 F와 G와 C가 B와 G가 E와 F가 그 다음에 F가 D와 연결될 때 그때 이제 D가 진짜 기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D만 싹 뽑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 D는 A, B, C, E, F, G가 없을 때는 작동 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럼 환원주의란 건 뭐냐면 D만 딱 뽑아가지고 그게 만들어서 된다. 하지만 전일주의란 것은 뭐냐면 전체가 시스템 사고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개만 빼면 안 된다는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제약회사가 했거든. 귤에 보니까 D가 이제 이게 산화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야. 산화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딱 뽑아가지고 영양제 만들면 이제 대박 치겠네. 그걸 실제로 만들었어.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비타민이 있잖아. D, 귤에 D 있고 이걸 영양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D를 다 빼온 거야. 요거 빼오고, 요것도 빼오고, D를 싹 빼온 거지. 다 빼가지고 D에서 산화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빼온 거지. 영양제를 만들어서 진짜 이제 먹었더니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며 오히려 암이 증가했대. 증가한 이유는 모르겠고 따라 결국에는 이게 지나친 환원주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그 말이겠지. 이게 환원주의인 거야. 여기까지 한번 싹 본 뒤에 본격적으로 86번에 있는 지문들을 싹 보면 되겠지. 따라서 요 내용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빨리 적고 그 다음에 그 구글 노트에 잘 적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싹 나가볼게.